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16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어제도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는데요. 그 중에서 나스닥 지수를 잠깐 보시면 시장 중반에는 마이너스 1.6%, 1.7%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플러스로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가속화될수록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조금은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욕심을 줄여가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3월 16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을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국채 금리입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국채 금리가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로 많이 떨어졌냐면요, 2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무려 51 베이시스 포인트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죠. 자, 2년 국채 금리가 수요일 날 무지막지하게 떨어졌는데요. 51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것은 0.51%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한때는 3.72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금융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죠. 따라서 안전자산으로 대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이제 국채가 있을 거고 또 골드, 즉 금으로 피신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금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배경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기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국채 금리 역시도 25 베이시스 포인트나 수요일날 떨어지면서 3.49를 찍은 바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2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따라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주일 전만 해도 무려 5% 이상까지 급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 이상을 찍은 것은 2007년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5%에서 3.7%대까지 급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실리콘밸리 뱅크라든지 시그니처 뱅크, 이런 굵직굵직한 은행들이 무너지면서 지금 금융시장의 위기설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수요일날 들어서 국채 금리가 급락하면서 본드의 가격, 채권의 가격은 오히려 급등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불안감을 느끼면서 안전자산으로 대피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안전자산의 인기가 올라가면 수요가 급등하죠. 자, 수요가 올라간다는 것은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자, 가격이 올라가면서 채권을 발행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자율을 내려도 상관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국채를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따라서 채권 시장을 추종하는 여러 가지 ETF의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단편적인 예가 TMF라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ETF는 TLT, SPTL, VGLT, 그리고 GOVT, 이런 채권 시장을 추종하는, 따라서 채권의 가격을 추종하는 ETF들은 최근 들어서 많은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채권의 금리가 급락을 하면요, 미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도 발생을 합니다. 위험 자산인 주식의 투자 매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가령 채권의 금리가 5%를 넘어갔을 때는 멀티플을 계산하면요, 100을 5로 나누면 되죠. 20배입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의 P 레이쇼가 20.8배를 찍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채권의 금리가 5%까지 올라가면 채권 시장의 멀티플과 S&P 500, 즉 미국 증시의 멀티플이 같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같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면 위험성이 적은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채권의 금리가 5%에서 3%까지 떨어지게 되면요, 멀티플이 33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채권의 멀티플은 33배인 반면 S&P 500의 멀티플은 20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숫자가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서 S&P 500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반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데 그 배경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현재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 자산을 버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요,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골드만삭스에서 GDP 포캐스트를 컷했다. 그 얘기는요,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2023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요,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미국의 GDP는 1.2%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다. 새로운 예상치를 발표했고요. 자,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제에 대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많은 은행들이 랜딩 스탠다드를 타이트닝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무한테나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이제 작은 뱅크들이 지금 현재 금융권이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따라서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현금을 들고 있어야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 거죠. 함부로 이제 대출해줬다가 못 받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긴축이 발생하고 있었잖아요. 따라서 금리도 상승하고 있고 시장에 있는 돈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급격하게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더욱이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250빌리언 이하의 에셋을 가지고 있는, 따라서 운용 자금이 굉장히 적은 소형 뱅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뱅크는 지금 미국의 상업 쪽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랜딩 마켓의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작은 뱅크들, 작은 은행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데 이런 은행들이 미국 경제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미국 경제가 이렇게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의견입니다. 방송 앞부분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세이프 헤븐, 안전자산으로 피신을 하면서 채권의 금리가 급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에도 사실 세이프 헤븐으로 여겨지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애플이죠. 애플 같은 경우는요, 경기가 침체돼도 비교적 잘 견디는 자산 중에 하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애플은 필수 소비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 애플 역시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최근에 4분기 어닝을 발표한 폭스콘이 나옵니다. 폭스콘은 애플의 가장 커다란 협력사죠. 자, 이 폭스콘의 체어맨 리우영 웨이가 얘기하기를 폭스콘 역시도 최근 들어서는 비교적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자, 어디 부분에서 그러냐면요.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는 보통 이제 스마트폰, 아이패드, 그리고 에어팟 이런 걸 다 포함하겠죠. 자, 이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좋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면서 수요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폭스콘은 또한 예상하기를 남아있는 회계연도의 매출의 예상치는 아마도 작년 대비해서 플랫을 볼 것이다. 그 얘기는요, 올해 매출은 작년 대비 성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 중에서 잘 나가는 분야도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다른 테크 분야, 특히 클라우드라든지 네트워킹 쪽은 전망이 그래도 좋다. 강력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분야를 우리가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분야라 그러죠. 따라서 클라우드나 네트워킹은 아직까지도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조만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테슬라가 힙펌프 산업에서 승자가 될 것이다라는 모간 스탠리의 의견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힙펌프라는 것은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난방기, 냉방기 이런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자, 모간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아담 조나스가 나오는데요. 자, 이 전문가가 보기에는 히팅 쪽에 굉장히 커다란 잠재적인 기회가 있다. 테슬라가 이쪽으로 승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힙펌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 3월 초에 인베스터 데이, 투자자의 날이 있었죠. 자, 이 행사에 등장했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테슬라가 아마도 언젠가는 가정용 힙펌프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힌트를 준 바가 있습니다. 자, 힙펌프를 통해서요, 결국은 퍼니스를 대체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퍼니스가 뭐냐면 보일러거든요.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보일러가 필요 없는 시대를 테슬라가 만들 수 있다. 거기에는 힙펌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가정용 그리고 상업용 힙펌프를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인더스트리얼 유즈, 즉 산업용 힙펌프까지 테슬라가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담 조나스의 의견입니다. 자, 테슬라는 이미 파워월 그리고 솔라시티라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기존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다. 이미 이쪽에 한 발을 담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전기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를 만드는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쉽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힙펌프 생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해낼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담 조나스의 의견이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의 역사를 보시면요, 일단 테슬라의 경영진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즉 경쟁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결국은 그 사업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테슬라 인슈어런스, 보험도 그렇고요.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최근에는 리튬 정제 산업까지 뛰어들고 있잖아요. 따라서 테슬라는 안주하지 않는 기업이다. 일단 좋은 기회가 발견이 되고 그들이 승산이 있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그런 역사를 보여줘 왔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테슬라가 힙펌프 비즈니스에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구글이 등장하는데요. 구글 관련해서 조금은 아쉬운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구글이 중지를 한다, 판매를 중단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냐면 글라스 엔터프라이즈라는 스마트 안경입니다. 자, 이 스마트 안경을 판매를 중지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발표가 된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사실 테크 기업들 중에서 가장 먼저 스마트 안경을 출시했던 것이 구글이거든요. 자, 이 안경을 출시한 것이 2013년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출시를 한 그런 안경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성공시키지 못하고 이런 판매 중지를 발표하게 됐다.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글라스 엔터프라이즈는 10년 전에 출시됐던 최초의 모델 구글 글라스의 후속타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이 스마트 안경을 쓰게 되면 스크린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 렌즈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가 표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에 2013년에 $1,500에 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중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글라스의 판매를 중지한다고 해서 구글이 완전히 증강현실이나 스마트 글라스의 비즈니스를 접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 여름, 2022년 여름에 구글이 잠깐 선보인 적이 있는데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글라스를 출시한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스마트 글라스는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동시 통역을 하고요. 이 통역된 내용을 앞에 스크린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떤 외국인을 만나도 우리가 자유롭게 동시 통역을 통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구글이 만들어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죠. 과연 언제쯤 이러한 스마트 안경을 출시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 정보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자, 한 주당 0.68을 지급하겠다. 68센트죠. 그리고 이제 쿼터리라고 써 있으니까 분기당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금액이다로 보시면 되고요. 0.68은 지난 분기랑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번 분기에는 배당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배당률을 보시면 1.04%가 지금 조성되어 있고요. 자,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날짜가 나옵니다. 페이어블은 6월 8일, 레코드 데이트는 5월 18일, 그리고 엑스 디비던은 5월 17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엑스 디비던 데이트입니다. 자, X라는 것은 베타적인 거잖아요. 따라서 5월 17일 날 만약에 주식을 산다고 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배당 정보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페이지로 이동을 하셔서 디비던드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 배당주로서의 매력을 살펴보면요. 디비던드 세이프티, 안정성은 A를 받고 있고요. 디비던드 그로스, 배당의 성장률도 A+로 굉장히 좋은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세 번째로 디비던드 일드, 아무래도 배당률은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 아쉽죠. 자, 마지막으로 디비던드 컨시스턴시, 얼마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배당을 지급하는가, A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배당률은 1.02%죠. 그리고 페이아웃 레이시오 28.5%는 뭐냐면 전체 만들어내는 순이익에서 몇 퍼센트를 사용하면서 배당금을 지급하는가, 28.5%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배당을 지급하고도 남아도는 순이익이 굉장히 많다. 그 얘기는요, 자사주 매입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넘쳐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난 5년간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금은요, 매년 평균적으로 9.92% 성장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비던드 그로스가 18년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난 18년 동안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1년도 빼지 않고 배당금을 매년 올려줬다. 굉장히 긍정적인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업이 이렇게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 환원을 할 때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배당을 이용을 하고 두 번째는 자사주 매입을 하죠.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사주 매입 현황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인 페이지에서 차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차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중간 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Diluted Weighted Average Shares Outstanding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발행된 주식의 숫자의 변동사항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지난 5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 개수가 어떠한 추세를 보이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5년 내내 주식의 개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년으로 바꿔볼까요? 자, 지난 1년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의 개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따라서 매분기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환원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애플이잖아요. 따라서 애플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같은 곳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애플의 주식의 개수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폭으로 줄었죠. 왜냐하면 5년 전에는요, 애플 주식의 개수가 20.64 빌리언이었는데 지금 현재를 보시면 무려 16.18 빌리언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추세로 주식의 개수를 줄여나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애플이다. 자, 이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애플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기업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면서 주식의 개수가 올라가고 있다. 그 얘기는요, 주주 입장에서, 기존의 주주 입장에서는 나의 지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식을 발행하면서 자금을 형성을 해야 되죠. 그래야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가팩토리도 만들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주주 환원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다. 하지만 조만간 테슬라 역시도 주주 환원에 힘을 쏟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어닝을 보고한 성장 기업이 있어서요, 그 결과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UiPath고요. 캐시우드가 굉장히 사랑하는 종목이죠. 자, UiPath의 4분기 논갭 EPS를 보시면 0.15가 발표가 됐습니다. 흑자 기업이죠. 자, 그러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8센트나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순이익이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거의 배 이상 더 나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자, 매출을 보시면 308.5 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6.5% 성장을 했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무려 2,981만 달러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음은 ARR이 등장을 하는데요. ARR은 Annual Recurring Revenue의 약자입니다. UiPath처럼 구독 모델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서는 ARR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계약을 1년 단위로 하잖아요. 따라서 미래 매출을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구독 모델에서 들어오는 매출은 1.2 빌리언, 따라서 미래에도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가 발생할 것이다, 미리 예고를 해주는 거죠. 자, 이 수치는요, 작년 대비 30%나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도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나오는데 달러 베이스 넷 리텐션 레이트입니다. 자, 이 수치 역시도 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한테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데요. 자, 작년 1년 전에 존재했던 기존의 고객들이 올해 기여하는 매출의 성장 추세를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123%가 발표되고 있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작년의 기존 고객이 올해 오히려 매출을 더 기여하고 있다. 23% 정도 매출이 상승했다. 자, 이 얘기는요, 교차 세일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가이던스입니다. 1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시면 매출이 270에서 272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난 분기는 308이었잖아요. 따라서 지금 비즈니스가 다음 분기에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 경제 둔화 현상 때문에 지금 좋지가 않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예상치는 더 낮습니다. 컨센서스는 269.55였거든요. 따라서 다음 분기에는 매출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망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다시 빚을 기록할 수 있다, 전망치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UiPath의 주가가 지금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13% 가까이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는 어도비도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는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5.2% 올라가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소식이 발표됐겠죠. 자, 1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회계 분기 1분기에 논갭 EPS를 보시면 3.8이 발표가 됐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12센트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4.66 빌리언을 보고했는데 작년 대비 성장률이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 역시 4천만 달러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가이던스가 나옵니다.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시면 매출이 4.75에서 4.78을 이룰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난 분기에 4.66에 비해서 오히려 성장을 하는 거죠. 따라서 분기별로 봤을 때도 지난 분기보다 다음 분기가 더 좋다. 그 얘기는요, 경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EPS도 마찬가지입니다. 3.75에서 3.8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3.8을 만들어낸다면 지난 분기의 3.8과 비슷한 수준이죠. 따라서 어도비도 굉장히 건강한 어닝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기사 취합해서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o 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